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콧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특히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에서 구형 탄약, 구형 무기 이런 것들을 도입해오기로 했다라고 미국 백악관에서조차도 공식 오피셜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벌써 탄약이 들어왔는지 T-54, T-55 같은 러시아에는 거의 지금 포탄이 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전차가 참호용 또는 자폭 돌격용 이게 아니고 주력 전차, 돌파용 주력 전차로 사용되면서 파괴되고 있는 이 전선 상황이 나왔는데 정말 러시아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곡물 수송선들을 또 곡물 수송 기지를 계속 타격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제가 지난 주말에 보여드렸지만 상륙함 공격했죠. 그리고 유조선까지 공격하고 이제는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드론으로 완전히 이 흑해를 역봉쇄해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바다는 흑해 그리고 발트해 그리고 이 동해 이 세 군데만 무역을 할 수가 있는데 동해는 너무 멀죠. 그래서 흑해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흑해 여기서만 무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흑해가 봉쇄되면 러시아 큰일 나는데 괜히 자충수 뜬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근의 굿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이틀간에 620명과 59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4대와 5대를 각각 격파했다. 장갑차는 2대와 11대를 격파했다. 차량은 30대와 19대를 격파했다. 방공무기 또는 전자전 장비 같은 이 특수 장비는 이틀간에 각각 6대와 4대를 격파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야포죠. 러시아 포병을 그저께는 32문, 어제는 22문을 격파했다. 다른 종 로켓은 어제 1문 격파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는 각각 12대와 10대를 격추했다. 그리고 미사일은 어제 12발을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전과가 나오고 있고 포병 부분에 있어서 그저께는 조금 평소보다 약간 더 많은 이런 러시아 포병이 격파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전선에서 정보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통제가 심한 것 같고 또 러시아군도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공격에 들어가고 있고 그 공격은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도 공세가 세지는 않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0회의 교전을 했는데 적 공세는 실패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들은 3군데에서 공세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소식을 알려주더니 그거 한 며칠 하더니 또 이제 안 해줘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해 들어온 그만 이렇게 30회 교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공격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 감이 있겠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 공격 이틀간에 심한 타격을 입었죠. 상륙함 하나 4,000톤짜리 완전히 침몰 직전에 구했고 유조선까지 격침당할 뻔했으니까 여기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쐈어요. 여기 보시면 무인 항공기 12대 10대, 미사일 12발 요격했죠. 이거 외에 추가로 이 전과 발표 이후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는데 보시다시피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X-555, X-101 이게 이제 KH-101, KH-55 같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에요. 이거 13발 요격했다. 그리고 칼리브르 함대치 순항미사일 7발 요격했다. 그리고 샤이드 136 자폭 드론 27대 요격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보면 13발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17발의 함정발사 순항미사일이 있으면 30발의 순항미사일 요격을 했지만 실제 또 요격을 못하고 두들겨 맞은 이런 미사일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키우 정도에서는 많은 미사일을 요격을 했지만 하르키우, 오데사, 드니프로페트롭스크 등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 미사일 공습을 했고 그 미사일들은
키이우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명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공권을 못 잡으니까 방공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6 빨리 줘. 서둘러야 돼. 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원래 8월달 들어가면 F-16 조종사 폴란드에서 또 뭐 네덜란드에서 훈련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훈련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로는 32명의 F-16 조종사를 준비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정보통들은 그 중에서 20명이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교육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뭐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F-16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를 보면 미국은 안 주려고 계속 뭔가 이렇게 시간을 뒤로 끄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인 에르막은 러시아 제조업이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건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젊은 남성들이 또 중장년층 남성까지도 대부분 전선에 끌려오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태부족하죠. 이건 뭐 당연한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영국은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미사일에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안타깝죠. 그래서 아스람 영국제 열추적 미사일이죠. 공대공 미사일, 그걸 지대공으로 개조한 거, 이걸 긴급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이 정말 이 러시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 샤히드 136, 이 자폭 드론 대금도 체불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이란에 수호이 35 전투기 이거 공급해 주기로 하고 돈을 먼저 받았는데 수호이 35는 떼먹어 버렸죠. 그런데 샤히드 136 이 드론을 대량으로 2,000대를 공급받고 지금 추가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이런 그 설비까지 갖춰서 러시아에 생산하는데 이것도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이란을 좀 갈라치게 하려는 뭐 그런 심리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서 성공적인 유인전 수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며칠 동안 저희들이 바흐무트, 클리치시우카, 안드리우카 뭐 이쪽에서 계속 우크라이나가 고지를 점령하고 선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납치하고 있다라는 전쟁범죄 행위를 보도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의 오레오브 전선이죠. 로보틴의 측면에 공병 부대를 증강하고 있는데, 이 공병 부대가 지금 한 5개 부대가 들어왔대요. 이 말은 이 오레오브 전선에서 공병 부대가 들어왔다는 건 지뢰 제거, 그리고 뭐 용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보틴의 쪽에서 대규모 돌파 작전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이죠. 여기 스타로마이어스케에서 재차 역습을 감행했는데 모두 격퇴당했다라는 거고, 또 러시아가 제르베츠강, 그러니까 이 크레미나 북쪽 스바토베 쪽이죠. 여기에서 강을 건너서 교두보를 재확보를 했는데, 원래 했다가 골짜기로 쳐들어갔다가 지금 밀려서 다시 건너왔는데 다시 이제 또 전열을 정비해서 또 강을 건넜다. 왜냐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뭐 방어부대가 보병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건너오면 건너오는 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어 상황인가 봐요.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포격으로 이제 공세를 약화시키고 격퇴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번에도 또 돌파를 허용하고 결국 포격으로, 우세한 포병 전력으로 격파 패퇴시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형 전차 포탄과 부품을 구매한다는 한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폭 돌격용으로만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구형 전차가 최일선에서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차량화 소총 부대들이 자폭 돌격용이 아닌 전투 목적으로
T-55 전차를 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자포리자 전선에서 돌격을 시도하던 T-55 전차가 파괴됐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파괴된 전차가 촬영된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신트 넥스트워크 오릭스는 우려스러운 추세라며 해당 전차가 대전차 지뢰에 피격된 뒤 RPG-7 공격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55 전차를 파괴한 대전차 지뢰는 러시아군이 주요 전선에 광범위하게 살포하고 있는 TM-62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전차는 러시아군 방어선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을 시도하던 중 자신들이 살포한 지뢰를 밟고 돈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습 작전 중 파괴된 러시아군 T-55 전차를 본 오신트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T-55 전차의 전선 복귀는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대부분 폭약을 가득 싣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자폭 돌격 전차 용도로 사용되는 것만 식별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파괴된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의 탑어택 대전차 미사일 방어를 위해 포탑 상부에 철제 케이지를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철제 케이지 외에는 다른 증가 장갑을 설치하지 않고 전선에 투입된 이 전차의 모습이 지금 러시아군 기갑 전력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현용 주력 전차 중 하나인 T-55는 1940년대 기술로 개발된 T-54를 바탕으로 NBC 방호 장치를 추가한 개량형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배치됐습니다. 주조 단일 장갑을 채택해 포탑 전면 방어력도 200mm에 불과하고 주포인 100mm 전차포의 관통력 역시 형편없어 현대적인 전투 수행이 불가능한 퇴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오신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T-55를 전선에 투입하더라도 고정식 포대나 곡사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전투 지원 장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상부 케이지 장갑을 두른 이번 T-55 전차의 돌격전에 오신트 소식통들은 물론 서방 전문가들도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대전차 무기, 심지어 기관포로도 파괴할 수 있는 이 구형 전차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다량의 탄약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전장에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계속될수록 퇴보하는 러시아군의 장비 도대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T-34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T-55는 양반이죠. 그래도 T-34든 T-55든 이런 것들은 그냥 참호해서 그냥 그 참호포용으로 또는 돌격용으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선에서 파괴된 게 사진이 공개된 이 사진인데요. 지금 궤도가 끊어져 있죠. 궤도가 끊어져 있고 이 포탑 상부에 뭔가 슬랫 아머 같은 이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죠. 이건 이제 제벌린 같은 탑어택 공격하는 미사일 방어하려고 해놓은 거죠. 여기에 지금 로켓 한 발 꽂혀 있습니다. RPG-7 단두죠. 그래서 RPG-7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밟고 터졌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스타로마이어스케 축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지금 계속 러시아군이 역습에 나서고 있다가 다시 패퇴해서 들어가고 하죠. 거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뢰를 밟고 돈자됐습니다. 궤도가 끊어져서. 그걸 보고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아마 RPG-7 탄두를 드론으로 떨어뜨려서 파괴하려고 했는데 이 케이지에 걸려서 이 RPG-7이 폭파하지 않았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전차병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원래는 이 러시아군이 T-50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T-55에다가 TNT 같은 것을 잔뜩 5톤 6톤씩 확 실어가지고 그걸 직진으로 그냥 쭉 보내는 거예요. 무인 상태에서 보내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참호 지역이 있는 곳에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폭 돌격.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무인으로. 그런데 왜 아무 의미 없이 포탄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다 그냥 TNT만 집어넣고 보냈는데 이제 방금처럼 돌격용으로 쓴다. 이건 어딘가에서 포탄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포탄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T-55, T-54 이 전차들이 정말 전선에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선으로 잔뜩 옮기고 있는데 이 T-55, 54 같은 경우는 이 전면 방어력이 200m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주포 관통력도 200mm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의 뭐 현재 이
존재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차들을 다 격파할 수 없고 자기는 모든 전차에게 격파당하는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또 조준도 원체 힘들죠. 사격 통제 장치가 아주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력 전차용으로는 메인 배틀 탱크죠. 힘들 텐데 없으니까 메인 배틀 탱크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쓴다. 그래서 메인 배틀 탱크 주력 전차로 쓰는 것의 거의 마지노선은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천마호, 이 T-62M 폭풍호죠. 뭐 이런 정도까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게도 T-54, 55를 주력 전차로 쓰는 그것도 주력 전선에서 자포리자니까 이런 러시아를 보고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이제 흑해 보겠습니다. 흑해 곡물 회랑 유지 합의를 파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역으로 해상 봉쇄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두 척의 함정이 피격돼 대파됐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신형 무인 자폭정을 이용해 지난 8월 4일 하루 동안 흑해에서 러시아 함정 두 척을 대파시켰으며 이러한 무인 자폭정 운용을 확대하며 흑해 전역에서 러시아 해군을 압박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자폭적 공격은 현지 시각 8월 4일 새벽과 야간에 실시됐는데요. 첫 번째 공격은 흑해 동부의 러시아 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 해안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상륙함을, 두 번째 공격은 케르치 대교 인근에서 물자 수송 임무를 수행하던 유조선을 노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당했던 러시아 로프차 1급 상륙함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코호는 북방 함대 소속 상륙함이지만 전쟁 이후 흑해에 들어왔다가 보스포러스 해협 봉쇄로 흑해 함대에 눌러앉게 된 상륙함인데요. 이 배는 좌현을 강타당해 침몰 직전 극적으로 구조돼 항구로 예인돼 왔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당한 유조선 시그는 6,600톤급의 유조선으로 시리아군에 불법 정제유를 공급한 혐의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해군 소유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케르치 대교 인근을 지나던 중 선미 부분을 직격당해 기관실이 완전히 침수돼 가라앉던 중 극적으로 구조돼 예인됐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3세대 스텔스 자폭 드론을 선보였는데요. 기존 보트들이 대수상 레이더에 탐지되는 모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사용된 드론은 신형 모델로 64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저피탐형 모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별개로 저피탐성을 극대화시킨 수중 드론 배치도 선언했습니다. 일명 TLK-150으로 명명된 어뢰형 수중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어뢰처럼 생긴 긴 동체에 자세 제어를 위한 안정타를 달았고 저소음 전기 모터 추진기를 안정타 좌우에 달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동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소형 잠만경만 내밀고 항해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설계가 저피탐성을 극대화시킨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소형 잠만경만 물 위로 노출시킨 채 움직이는 이 드론은 야간에 투입될 경우 대수상 레이더나 적외선 장비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데요. 탐지되더라도 체적이 작아 요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흑해 함대의 장비들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탄두 중량이 50kg에 불과하고 항속거리도 짧아 작전 해역 인근의 선박에서 발사해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5월 처음 공개한 이 드론이 양산 단계에 진입했고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확대한 TLK-400과 TLK-1000 모델도 개발을 끝내고 양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양산품이 출고되는 TLK-400은 사거리 12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흑해 함대의 그 어떤 함정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공언했던 러시아, 역으로 자신들이 해상 봉쇄를 당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고소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뭔가 삼각형 뾰족한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드론입니다. 수상 무인 자폭 드론이죠. 이게 쭉 가서 저기 있는 러시아군의 상륙함, 4,000톤급 상륙함 옆구리를 좌현을 들이받아서 침몰 직전에 예인선으로 끌고 와서 살았죠. 근데 앞으로 상당 기간 운영을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드론을 3세대로 진화시켰어요. 이게 작년에
그 세바스토폴 흑해 함대의 본거지를 공격했던 바로 그 최초의 무인 수상 자폭 드론입니다. 뭔가 좀 형상들이 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에 탐지가 쉽죠. 이 가지고 이제 흑해 함대 공격했고, 두 번째 케르치 대교를 공격했던 바로 그게 이겁니다. 뭐 조금 좀 가다듬어졌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케르치 대교 공격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대수상 레이더의 감시를 뚫고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유조선 그리고 군함을 공격해서 성공시켰죠. 이겁니다. 3세대. 보시다시피 매끈합니다. 매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좀 작다, 피탐이 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매끈한 걸 가지고 성공했고, 이걸 이제 CNN을 불러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줬었어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다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3세대 드론인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러시아군이 앞으로는 또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수중 반잠수 드론으로 공격하겠다. 자, 그래서 이 해군기지에 지금 여기 위성 사진인데, 이 배가 상륙함이에요. 여기 지금 뭐 시커멓게 보이죠. 바로 이 상륙함의 좌현을 두들맞고, 이 상륙함의 좌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기름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작은 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끌고 온 예인선입니다. 예인선이 지금 좌현으로 계속 기울어가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4,000톤급 상륙함이 파괴됐고, 그리고 시그라고 하는 6,600톤급 유조선인데, 이거 항공유를 주로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에요. 시리아에다가 항공유를 이제 갖다 주고 있는 그런 유조선인데, 러시아 군 소속입니다. 민간 유조선 격파한 게 아니에요. 군 소속입니다. 이거 지금 격파가 됐는데, 이렇게 이 배도 마찬가지로 좌현 이 함교 아랫부분을 맞았어요. 완전히 뭐 선미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이 뒤에 스크류가 뒤에 있다 보니까 기관도 주로 이 선미 부분에 있죠. 그 기관실 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실이 이렇게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것도 이 배도 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제는 이 수중 반잠 수정 드론으로 공격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TLK 400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거리가 1200km, 그리고 탄도 중량은 500kg인데, 이게 아마 주력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500kg이면 하푼 함대함 미사일이 225kg이니까 그거 2배보다 더 강력하죠. 우리 한국 해군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 250kg의 탄두니까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 2배의 위력입니다. 그거 가지고 들이받아버리는 겁니다. 아마 한 방에 군함들 격침 될 것 같고, 케르치 대교 교각 딱 들이받아버리면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해에서 이 세바스토폴 흑해 함대 본거지 공격받았죠. 그리고 케르치 대교 앞에서 유조선 공격받았죠. 그래서 흑해 함대 공격받으니까 노보로시스크로 피신 갔어요. 그 노보로시스크 항구 바로 앞에서 상륙함 공격받았죠. 이제 안전한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흑해, 발트해 여기서 대규모 무역을 하는 곳인데, 자기네들이 여기 있는 여기 오데사에서 나오는 곡물 수송선 봉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작용으로 우크라이나가 니들 끊으면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만들 거야. 드론으로, 수중 드론으로 해서 아마 이 흑해가 앞으로는 러시아가 완전 봉쇄돼서 러시아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 잘된 소식이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